자, 본문 사과 제목을 보는데 protector 일단 OR인 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왜냐면 사람 직업 말하면 항상 ER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protect는 3과 본문에 나왔었죠? 자연을 보호하다 할 때 나왔던 그 protect, 보호하다라는 동사에 OR 붙이면 보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호자, 멋진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뭐의 수호자냐면 our national heritage. 뒤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유산 이런 얘기예요. 문화유산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쵸? 그거예요. 그런데 내셔널이니까 우리의 보통 국보 이렇게 말하죠. 국가적 보물이니까 우리 국보를 수호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아래 나올 이 간송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래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문장 시작하는 윤주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여자 이름이죠.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에 본격으로 아 윤주가 누군데 그럴까봐 고등학교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Went to Korean Art Exhibition 어떤 한국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She wrote a report야.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냐면 her experience인데 자신의 경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그 한국 미술 전시회 갔던 경험이죠. 근데 왜? To share with her class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조원법의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라고 얘기했죠. I visited an exhibition. 자,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전시회에 갔어요 라는 건데 자, visited가 시험에서 가치가 있는 건 뭐야? 뒤에 전치사가 없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어디에 갔다 라고 하지만 뒤에 to 이런 거 안 쓰죠. 그렇죠?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그리고 ancient items인데 옛날 그러니까 고대의 물건들이니까 어디에서 수집되어진 물건이냐면 From the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수집이 되어진 아이템스는 얘를 꾸며주죠. 봤더니 꾸며주는 말은 두 가지예요. Artwork, 예술 작품. 그 다음에 옛날 물건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보통 골동품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모은 거냐? 간송의 미술관 이 컬렉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선발되어진 거기서 선별한 이걸 보고 왔대요. 이 전시회는 included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냐면 information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about a man 뒤에서 who gathered 해놓고 나서 여기까지를 묶어주시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되죠. gather 다른 말로 위에 나오는 동사 collect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collected라고 써도 되죠. 수집했다. All of the artwork인데 displayed there은 또 작은 소괄호를 해줄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요 artwork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쪽에 관계대명사 역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안 써도 돼요. 여기 that was 이게 생략된 거니까 요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만 표시해주면 되죠. 요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That was displayed there. 자, 그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어져 있었던 이 모든 예술 작품을 다 수집한 한 남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래에 나와 있죠. 전형필. 이게 한국 이름을 영어로 표기한 거죠. 그러나 he's better known by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거에 의해서 더 알 수 있다. 뒤에 by에다가 별표를 할게요. 자, 그 사람은 뭘로 더 많이 잘 알려져 있냐면 his pen name인데 pen name이 뭐냐면 우리 보통 필명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본명이 있지만 작가로 활동할 때만 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필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필명 간송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얘기했지만 간송 미술관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그 필명을 쓴 거예요. 이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은요 was born인데 여기 into를 박스 한번 할게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다 하면은 연도 앞에는 여기 뭘 썼어요? 1906년 서울에서 그랬으면 in 서울 그랬겠죠? into는 이런 집안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1906년도 굉장히 내가 이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시기예요. 그쵸? 어떤 시기예요? 1906년? 일제강점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의 1906년에 내가 태어날 바에 안 살고 싶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런 시기에 부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병렬 구조를 볼게요. lived랑 앞에 was 두 개가 병렬이죠. 즉 태어났는데 그리고 살았다까지가 들어가요. 이 사람은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라고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occupation은 강제 점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그 시기를 부르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대로 쓴 거지만 강점은 말 그대로 강제로 점유한 거야.
우리가 줄게 네가 가져가 아니라 지네가 강탈해서 점유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지만 occupation은 그냥 차지예요. 차지.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점령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제강점기다라고 하는 게 Japanese occupation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시기를 쭉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회계본에서 이 페이지를 가면은 after, 자 여기 볼까요? 자 위에 문장 하나 봐야죠. at the age, 여기서 at은 동그라미 칩시다. 몇 살의 나이에 라고 할 때 주로 나이를 나타내면서 이 몇 살 때에 라고 할 때 보통 at 다음에 여기는 the age를 썼지만 그냥 at 24에도 24살 때예요. 그런데 at the age를 한 번 더 쓴 거죠. 이런 나이에 라고 쓴 거예요. 옆에 동사는 중요해요. 여기서 물려받다라는 동사예요. 물려받다. 이거 나중에 외울 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생긴 게 그냥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3과에서는 살다, 서식하다, inhabit. 그쵸? 쓰지 마. 여기다 쓰지 마. 왜냐면은 그냥 내가 쓴 것만 봐봐. inhabit. 어디가 비슷하다는지 알겠지? 남자애들은 특히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써있는 거 보고는 착각을 잘 안 하는데 자기가 쓰라고 하면은 inhabit짜리 inherit 쓰고 inherit짜리 inhabit 쓰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합시다. 자, inherit은 물려받다예요. 오히려 뭐랑 연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문화유산할 때 heritage라고 있었죠? 이게 유산이야. 물려받은 게 유산이잖아. 그러니까 그 inherit이란 동사랑 요 herit까지가 똑같죠? 앞에 in만 붙인 거예요. 자, 오히려 물려받았는데 a massive fortune 할 때 massive 하나 쓸게요. massive 할 때 이 mass까지는 우리가 큰 덩어리를 말하죠. 엄청난 걸 말해요. 그래서 massive 하면 대량의 이런 얘기예요. 대량이라는 건 뭘 말해요? 막대한 양의 이렇게 얘기하죠. 막대한 양의. fortune은 여기서는 운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fortune 자체가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이에요. carefully 위치는 보통 이렇게 동명사 앞에다가 써줘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죠.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건데 뭐에 대해 생각을 했냐면 뒤에 what에서부터 여기 country까지가 이 전치사 about에 대한 목적어예요. 뒤에는 간접 의문문이라서 여기다 별표하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일단 쓰고요. 쓰고 나서 뒤에다가는 의주동 어순이 있다는 걸 체크합시다. 의문사, 주어인 he, could do라는 동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명확한 의주동 구조죠.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His country라는 건 당연히 조선이었겠죠. 당시로서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했다 뒤에다가는 투부정사를 원래 목적어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작게 써보고요. 그가 뭘 결심했냐면 to use the money, 그 돈은 뭐야?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이죠. 그 돈을 뭘 하기 위해 쓰기로 했냐면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는 흔히 보이는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부사조용법의 목적이죠. 한국의 cultural heritage, 문화적 유산이니까 우리는 그냥 줄여서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From the Japanese, 더 다음에요. Japanese라고 쓰면은 뭘 말하냐면 Japanese people이에요. Japanese people을 말하는 단어가 the Japanese예요.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 즉 자기가 물려받은 돈을 쓰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단어 잠깐만 볼게요.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carefully란 부사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think about,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라는 뜻이 들어가죠. 그럼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해보다 라는 단어를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따로 심사숙고하다 라고 우리가 말하죠. 심사숙고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contemplate, 이게 심사숙고하다 라는 단어예요. 더불어서 ponder 이란 단어가 있어요. ponder. 그 다음에 reflect라는 게 원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빛을 반사하다라든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reflect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심사숙고해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써도 가능해요.
자, 해서 thinking about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carefully를 만났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다이니까 contemplate, ponder, reflect까지가 가능한데 이런 동사는 저기다가 써놓고서는 요걸로 영작하라고까지는 안 내요. 그렇게까지 변형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봐 그러냐면 위에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쓸 때 영영일치 문제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는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대신에 after reflecting, after contemplating 이렇게 나올 때 저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니까 뜻은 봤을 때 알아보는 정도면 돼요. 자, 어쨌거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우리가 저런 돈을 받으면 뭘 할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때 당시 가치로 막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었대요. 우리 지금 현금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나라를 위해 쓴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이러한 결심이라는 단어 두 개에다가 아까 3과도 마찬가지지만 this가 연결되는 말들이 계속 연결이 되죠. 이랬을 경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결정은 결국 뭐예요? 바로 윗문장이죠. 즉 유산을 문화유산 수호에다가 쓰겠다라고 한 게 이러한 결정이죠. 요만큼만 써도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약해 쓴 거예요. 자기가 받은 돈, 유산을 물려받은 걸 문화유산을 수호하는 데 쓰겠다라는 결심은 was greatly influenced예요.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influence 대신에 affected 되는 건 손으로 위에 한번 쓰세요. 아래쪽에 필기가 있지만 이건 3과에서도 나오고 4과에서도 나오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오세창 여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대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콤마를 찍어주고 나서 계속 동격 뒤에 연결되고 있는 이 관계사절이 나오죠. 이분은요, who was an independence activist예요. 독립운동가였대요. and had keen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예리한 이런 얘기예요. 예리한, 굉장히 날카로운, 그 다음에 insight는 통찰력이죠. 통찰력은 말 그대로 한자어랑 영어 단어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sight는 뭐냐면요,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eyesight 그러면 시력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뭔가 관찰할 수 있는 힘을 말하잖아요. sight가. 근데 in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야. 꿰뚫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관통하여 보는 힘이에요. 겉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관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힘이 통찰력이라는 한자어인데 영어도 똑같죠. 보는 사이트인데 안을 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단어의 어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한국의 이 아트, 예술 작품을 굉장히 예리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건 뭐야? 그냥 도잡이잖아. 밥그릇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겉핥기식의 그런 관점이라면 그걸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은 되게 낡아빠진, 뒤에 나오지만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 낡아가지고 피우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봤을 때 저거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고 우리 미래 자손들에게 대단한 게 될 거야 라는 거 이 사람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졌던 여성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동사 병렬 체크는 현관편은 2개, was, had 2개가 and로 연결된 거죠. 그쵸? 이 여성이 어떤 분이었다? 첫 번째 was 뒤에 독립운동가였다. 두 번째 had 가지고 있었다. 저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with O's guidance예요. O라는 거는 여기서 위에 있는 저 사람 오세창이라는 이 어머니의 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게 이상하지만 그쵸? 근데 외국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뒤에 성이 있으면은 그 성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서 표현하잖아요. 그쵸? 빌 게이츠는 게이츠 이렇게 쓰니까 그쵸? 자, 그거예요. 자, 이 어머니의 guidance 뭐야? 이끌어준 지도와 두 번째 his own conviction이에요. 이 his는 누구겠어요? 이건 그냥 간송을 말하겠죠. 그래서 간송이라고 잠깐 쓸게요. 지침 문제 때문에. 자, 간송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컨빅션이 있었대요. 컨빅션은 위에다가 신념이라고 한번 쓸게요. 다른 말로 좀 간단한 명사형은 여러분 잘 알만한 belief라는 명사형이 있어요. belief. convictions. 자, 그러니까 엄마의 가르침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 신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이런 건 내용일치상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본인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가 자꾸 그걸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재산을 문화재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 상식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반대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하라고 돈 주는 줄 알아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왠지 부모님과의 마찰이 있었다든지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신념이 그랬다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건 자기 내피셜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야? 부모와 자식이 일치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devote라는 동사는 현관펜을 쓰는데요. 하나 더 쳐야 돼요. 어디냐면 여기 to하고 acquiring의 ing 자리에다 현관펜을 꼭 치세요. 제가 세 군데에 쳤어요. 왜 그러냐면 devote라는 단어는요. 원래 뭐뭐를 어디에 바치다 라는 동사 수거가 되는데 항상 전치사 to를 써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오냐면 이 n은 명사를 말하죠. 명사가 올 자리니까 동명사가 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to acquire 자리를 줄에 한번 따라 친 다음에 아래에다가 이거 보통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써놔요. acquire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틀렸어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왜 쓰면 틀리는지? 자 그래서 to acquire 쓰면 여기서는 문맥상 to 뒤에 나오는 일에다가 뭘 바친 거야? most of his fortune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바쳤다 라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는 게 일을 나타내는 동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법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다시 뭘 하는 데다가 재산을 바쳤냐면 acquire 주의하세요. 이게 require하고 달라요, 여러분. 뒤에 quire 오면은 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require는 뭔가를 요구하다죠. 그런데 acquire는 의미가 뭐예요? acquire 자체는 옆에 뜻을 다루 쓸게요. acquire는 뭔가를 얻다, 획득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쓰면은 attai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A-T-T-A-I-N이에요. A-T-T-I-N. A-I-N. 뭔가를 얻다, attain 같은 의미와 유사하다. 자, 재산을 얻다 썼대요. acquiring 이런 걸 얻어내는 거, 획득하는 거예요. old books 옛날 고문서 서적이라고 하죠. paintings 그림들 뒤에 보면 막 신윤복이나 김홍도 그림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the works of art 여러 가지 다른 예술 작품들을 모으고 그것을 얻어내는데 재산을 썼다. he considered 그는요. 자, 이러한 아이템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끊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법상 여기만 이렇게 내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되게 이상해 보인다. These items the pride. 그러면은 이 물건들 그 자존심. 무슨 얘기야 이게? 명사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말하자면 더 보이 더걸 이렇게 쓴 거야.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기에. 근데 왜 끊어놓으면 괜찮아요. 아까 consider은 뒤쪽에 요 자리에다가 as를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이 these items를 목적어로 삼고 뒤에 있는 the pride라고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송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물건들 위에 나와 있는 뭘 말해요? 저런 책이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the pride of the nation 국가의 자긍심, 자부심이라고 느낀 거예요. 내 나라의 자부심이다, 자랑거리다 라고 여긴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동사가 considered가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regard 같은 게 들어갔으면 as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동사는 병렬 구조라서 뒤에 하나 더 있어요. 현관펜은 considered랑 believed 두 개가 요렇게 연결되는 병렬 구조죠. 자, 그리고 또한 간송은 뭐라고 믿었냐면 여기 that은 생략되어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생략이고 they가 말하는 것은 박스치고 위에 이 items라는 예구나를 요렇게 화살표하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볼 때 편하죠. 그쵸? it이 아니라 they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they는 이러한 물건들, 즉 그림이나 어떤 예술작품들이 represented, 무엇을 보여주고 대변해 주느냐? 바로 the national spirit. 이게 바로 국가의 정신이니까 나라의 정신,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표현이 있죠. 정신을 영혼이란 말 말고 혼이라는 말이 있죠. 그쵸? 뭐 나라의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결의의 넉 혼 다 같은 말이죠.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가정법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까 3과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라는 without 가정법을 if it were not for 이랑 were it not for로 바꿨던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별표를 3개를 일단 해주시고요. 여기는 가정법인데 시제가 달라요. 뭐냐면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Without his actions, 간송의 이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의 행동은 기꺼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우리나라에 고미술품을 수집했던 거죠. 문화재를 수집했던 이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것들은 문화재를 말하죠. 그 문화재들은 would have been destroyed. 아마도 파괴되었거나 or taken overseas. 아마 해외로 가져가졌을 거예요. 라는 얘기죠. 아까랑 다른 걸 느꼈어요? without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뒤에가 would be가 아니라 would have been이죠. 즉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뒤에 have, pp 형태가 would란 조동사 과거형 뒤에 들어가는구나. 아마도 이랬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꿔 말하면 직역해볼까요?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즉 그가 이런 걸 수집해줬기 때문에 이 문화재들이 파괴되지도 않았고요.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부서지거나 반출됐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정법과 직설법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현관펜은 여기다 쳐야 돼요. 아까 우리 3과에서는 if it were not for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if it had not been for. 차이가 어디 있다? had not been 이라는 과거 완료 형태로 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는 if 생략.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앞에는 it had인데 뒤에는 had it 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had it not been for. 자,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앞에 있는 but for도 보시고요. 자,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아마 파괴되거나 해외로 반출됐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래쪽에 현관펜 하나만 더 치자면 overseas랑 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overseas 아래 있는 abroad가 다 외국으로 란 뜻이에요. 외국으로, 해외로 란 뜻이에요. As soon as I walked in. 이 I는 아까 처음에 이 미술관에 찾아간 여고생 얘기죠. 내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걸어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인데요. 뒤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현관펜 여러 개를 쳐야 돼요. could not help but admire과 자, 이 부분을 could not help ing 같은 거다. had no choice but to admire. could not but admire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무슨 뜻? 결국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쓰게 되면 아래쪽에 그걸 의역해놨어요. 이거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건 뭐야? 결국 저거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자, 표현은 이렇게 다른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어요. 보통 여긴 지금 과거시에 썼지만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으로 돼 있죠.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말 그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but 이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죠. 뒤에 나와 있는 cannot but 동사 원형까지. 이거는 변형해서 영장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봐야 됩니다. 자, 내가 들어가자마자 뭘 내가 admire 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Some ink and water painting.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수묵화를 보통 그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이게 종이에다가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먹을 갈아서 그래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화선제 그리는 거 수묵화라고 하죠. 그쵸? 그게 말 그대로 먹은 잉크고요. 근데 물에다가 그걸 섞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ink and water painting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누구냐면은 정선, 누군지 알죠? 화가. 그쵸? 그래서 famous Korean artist 또한 뭘로도 알려져 있어요? 김제정선이라고 우린 보통 그렇게 부르죠. 즉 정선은 이름이고 김제가 호예요. 그러니까 보통 김제정선 이렇게 표현하는 저 화가의 글에 의해서 그려진 어떤 이 작품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admire이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존경하다, 즉 respect랑 같은 의미죠. 근데 보면서 감탄하다라는 단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요 2번에 가깝게 쓰였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these paintings, 이러한 그림들이요, were kept, 유지가 되어졌는데, in an album. 자, 뭐라고 불리워지는 앨범이냐면요, 해아, 그 다음에 전신 뭐야? 전신첩이야. 그렇구나. 전신첩이구나.
첩은 그런 책자에도 첩자구나. 자, 어쨌거나 해악 전신첩이라고 불리어지는 앨범은 그냥 여러 가지 그림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보관이 되어져 있었대요. They depi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epict는 일단 줄을 칠게요. 아래쪽엔 portray만 써놨지만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묘사하다. 근데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describe. 그 다음에 illustrate 모두 다 묘사하다, 서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걸 말하죠. They depict. they는 위에 말하 있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These paintings죠. 이런 그림들은 뭘 묘사했냐면 the beautiful scenery. 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그 모습, 풍경을 묘사했대요. And its surrounding areas. 자, 이츠가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금강산이죠. 금강산 자체랑 금강산의 그 주변의 지역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제 잠깐 보세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were kept잖아요. 이런 거 안에 들어있었다는 건 과거 시제였어요. 이건 언제 말하냐면 이런 그림들 자체가 원래 저 이름을 가진 화첩에 보관이 됐었다는 거야. 옛날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데 그 그림들이 묘사하고 있는 건 왜 현재 시제를 쓰겠어요? 얘가 이걸 보러 갔잖아. 그치? 보러 갔는데 그 그림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 이런 걸 표현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지금 현재도 이 그림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도 저 그림은 저걸 묘사하고 있잖아요. 즉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현재 시에 쓴 거예요. 그런데 아직 페이지 넘기지 말고 위에서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위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 워낙 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중요하니까 다른 게 많이 써있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As soon as I 이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근데 얘도 여러 가지 동의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인데 as soon as 자체를 요 세 단어를요. 아예 요렇게 써도 괜찮아요. the moment. 바로 그 순간 이런 뜻이에요. 또는 더 다음에 moment 말고 minute 같은 걸 쓰기도 해요. 원래 분이라는 뜻이죠. the minute 다음에 I walked in 주어 동사를 써도 뭐뭐 하자마자 왜? moment는 원래 그 순간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근데 하나 더 써볼게요. 전치사가 upon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on이 들어갔을 경우에 뒤에 동명사로 그냥 walking in이라고 써도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앞에도 주어가 I고 뒤에도 공통이기 때문에 주어는 안 쓰고요. 의미상의 주어 안 달아준 채로 working이라고 해도 그냥 걸어 들어가자마자 원래 on이나 전치사 upon 뒤에 동명사 쓰면 뭐뭐 하자마자는 뜻이 있어요. 자, 걸어 들어가자마자 그랬다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표현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좀 보시고 페이지는 4페이지로 갈게요. 자, 뒷문장에서 일단 여기 makes를 두 줄 치고요. 별표를 3개 해주세요. 왜 중요하냐면 옆에다 수일치주의라고 쓸게요. 수일치 문제는 사실 본문에서 어법이 나온다면 단골이에요. 얘가 뭐라고 나올까요? make라고 써 있어요. 보통은. 왜냐? 가까이 있는 명사들을 보세요. mountains, rivers, and valleys에서 죄다 복수형 명사죠. 그러니까 make라고 보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는 누구다? 현관펜으로 the way에다 칠까요? The way 뒤에 나와 있는 여기 김제에서부터 valleys까지는 뒤에가 그냥 관계부사절이에요. 그런데 다만 the way how라고는 못 쓰잖아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the way 대신에 how만 쓰던가 아니면 the way 뒤에 in which나 that을 쓰는 것까진 가능하죠. 총 몇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썼을 때는 일단 하나, 둘, 셋, 네 가지 가능하죠. 그쵸? 자, 무슨 방법이야? 김제가 painted mountains예요. 이 사람이 산과 강과 계곡이죠. 이 계곡을 그렸던 그 방식이 makes them인데요. 시제가 또 헷갈리죠? 선생님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왜 es 현재예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화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걸 그렸다까지는 과거죠. 그치만 저 사람의 화풍, 화법이 있죠. 그려낸 그 방식 자체가 그 산과 강과 계곡들을 look very inviting,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건 저 화법이라서 지금도 그 그림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 눈에 지금도 이 그림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는 makes예요. 그 다음에 inviting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우리가 보통 invite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초대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자꾸 일로 와봐. 한 번만 보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야. 아래 나와 있는 뭐랑 같냐면요. attractive, 매력적인인데 intrigue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그다음에 e까지 붙어요. 걔가 붙이면 뭐냐면 이렇게 끌어들이다예요. 유인의 애다인데 intriguing이라고 하면 이게 역시 유혹적인, 굉장히 매력적인이란 뜻이에요. 자꾸 나를 막 불러들이는 거야. 안 보려고 해도 시선이 가게끔 하는 게 attractive하고 charming하고 intriguing하고 inviting한 거예요. 동요가 나온 김에 매력적인이라는 단어인데 되게 아닌 것 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만 더 쓸게요. engaging. 여러분들이 보통 engage라는 단어를 물어보면요. 뭐 어디에 뭐 계약하다, 어디 종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engaging 자체가 어딘가에 이렇게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engagement ring이 무슨 얘기냐면 약혼 반지예요. 너 내 여자야 내 남자야 이렇게 걔를 구속하는 거야. 이제 딴 데 못 가.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메어두는 거, 잡아주는, 구속하다가 engage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되죠? 사람의 시선이나 마음을 여기다가 붙들어주는 거야. 딴 데 못 가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적이고 흥미진진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한번 체크해보고요. 결국 이러한 화법 자체가 이 작품을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이게 해줍니다. I was shocked예요.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이 박물관에서 투어 가이드 해준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충격받았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that the album. 이 화첩이요. was almost burned라는 거는 거의 이랬었다라는 건 뭐야? 이거 내용일치상 정말 탔구나 이거 아니야. was burned 되면 탄 거예요. was almost burned 되면 거의 탈 뻔했다예요. 언제? 뭐로써야? as kindling. 이게 뭐냐면요. 불쏘시개가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 캠프 갔을 때 보면 처음부터 수채다 불을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무슨 막대기나 불이 쉽게 붙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구겨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종이는 되게 후룩 타죠. 그럴 때 불이 커질 때 그 불을 이렇게 수치나 장작에 꽂아요. 왜냐면 나무는 처음부터 이 나무 빳빳한 이 덩어리 자체가 불에 성냥 이렇게 한다고 불이 붙겠어요? 잘 안 붙는 다음에 끝에만 까맣게 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불을 확 일으킬 수 있는 큰 거를 넣어주는 게 불쏘시개인데 그게 kindling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놈이 세상에 겸재정선의 화첩을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그 불을 태우는 데다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라는 걸 듣고 정말 놀랬다 이런 거죠.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그런 걸로 태워지다니 라는 얘기예요. Fortunately, 다행히도 라는 얘기죠. Luckily랑 똑같아요. It was rescued. 이승 위에 나온 그 화첩이죠. 그 앨범이 구조되었어요. At the last minute. 정말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그리고 나서 병렬은요. rescued에다가 1번. 그리고 and 다음에 purchased가 2번 이렇게 되죠. 간신히 최후의 순간에 구출되고 즉 타지 않게 건져지고 나중에 간송에 의해서 구매되었다라는 거는 간송이 샀다는 얘기죠. 그쵸? know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여기까지가 일단 동사 체크를 하면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동명사 knowing에 해당되는 주어 표시를 합시다. 주어는 knowing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that이라는 내용을 안다는 것은 made me.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먼저 한번 펜칠까요? feel. 왜? 사역동사인 make잖아요. 사역동사가 여기 쓰였어요. made라는 사역동사가 있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라서 이 자리에 원형을 쓴 거다라고 한번 필기하면 나중에 보기 편합니다. Made me feel. 내가 very sad.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 자, knowing의 뒤를 봅시다. These beautiful paintings.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다음에 nearly. 절대 가깝게가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다른 말로 아까 위에서 봤던 almost예요. 거의. turned to ashes예요. ash는 재예요. 잿더미 할 때 그 재.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turned to ashes는 정말 재가 됐다가 아니죠.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재가 될 뻔했었다. 라는 걸 안다는 게, 즉 그런 걸 알아서 그런 걸 아는 게 나의 굉장히 슬픈 감정이 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야 거의지 않았잖아. 뭐 기쁜 거지 뭘 슬퍼 그러지만 얘가 슬픈 건 그거지. 아 저렇게 대단한 문화재인데 저딴 취급을 받은 역사가 있다는 게 슬프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필기부는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I'm very thankful 해놓고 나서 대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절 내용 전체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 다른 거 grateful 아래 써있지만 손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쓸 수 있죠. 한꺼번에 I 그리고 appreciate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대절을 쓰면 이 that이란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되죠. These paintings, 이러한 그림들이 are still around,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뜻을 쓴 거예요. around는 근처에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So that, 그래서 so that이 들어가죠. 뒤쪽에 future generations예요. 미래 세대들이 can also appreciate them이에요. 여기서는 appreciate가 고마워하다가 아니에요. 감상하다예요.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걸 감상할 때 동사 appreciate를 씁니다. them이 의미하는 건 요 paintings를 말하겠죠. so that이 중요해요. 아래쪽에 두 단어 한번 써볼까요? in, order, that까지 써도 똑같은 의미가 생기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돼요. 그럼 뒤에 뭐가 있냐?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가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림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the next item 나오죠? 뒤에 관계대명사 잘 묶을게요. That impressed me.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그 다음 작품이에요. 첫 번째 작품은 좀 아까 봤던 이 김제 정선의 작품이었고요. 이번에는 뒤에 나와 있는 어떤 gorgeous porcelain vase예요. porcelain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자기예요. 근데 vase는 꽃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도자기 꽃병이었는데 뭐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묶어버리세요. 왜냐면 뒤를 보니까 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쳐주는 거야. C, P, V, I, C, C, D 이거 뭐야? 그냥 고유 명사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일일이 해석할 것도 딱히 없고요. 그냥 그쵸? 근데 내용을 잠깐 보자면 이 크레인이 뭐냐면 학이에요. 학. 그 하얗고 다이 긴새 있잖아요. 걔고 그 다음에 구름이죠. 클라우드는 그치? 그 다음에 셀라돈 프루너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그 화병을 말하는데 특히 청자 화병을 말해요. 셀라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청자인데 프루너스 베이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매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화병의 모양을 말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따가 볼 거지만 미리 한번 보자면 이렇게 내가 넘겨드릴게요. 이 그림을 말해요. 이렇게 생긴 걸 말해요. 이렇게 많이 본 모양이죠. 이거 일반적인 그 도자기 모양 그거예요. 위에 볼록하고 밑에 이렇게 알쌍하게 내려오니까 일자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이 매화병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inlaid clouds 안에는 구름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학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걸 고스란히 한글로 만들어 놓은 게 거기 도자기 이름이에요. 뭐냐면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역시 몰라도 되고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당연히 암기 시험에도 여기는 안 써요. 대명사 고유명사니까. 어쨌거나 이 화병이었대요. It's a pleasant shade of green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shade라는 건 여기서는 컬러의 톤을 말해요. 색감 말해요. 색감. 우리가 알지만 이게 청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좀 아까 그 사진을 보여줘서 알지만 예를 들어 고려 청자는 정말 이렇게 쨍한 파랑이 아니잖아요. 하늘색 아니면 무슨 코발트 블루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초록도 아니고 묘한 느낌이죠. 굉장히 신비로운 연한 색깔이 들죠. 그거예요. 굉장히 예쁘고 뭔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녹색 톤이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냐면 with 다음에 이런 것들이 encircling 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요 아래 현관펜 칠게요. 이런 거 우리가 부대 상황의 with 구문 또는 그냥 with 분사 구문이라고도 하죠. with 뒤에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A lovely pattern of clouds야. 일단 굉장히 사랑스러운 무늬인데 구름과 cranes, 학이라는 무늬가 그래서 with란 전치사 뒤에 명사 목적어는 요 패턴이에요.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encircling이라는 거는 이렇게 휘감다란 뜻이에요. 서클이 동그라미잖아요. 이렇게 휘감다 동그랗게 감싸다란 뜻이에요. 뭘 감싸냐면 이 entire vase 꽃병 전체를 이건 뒤에 있는 목적어죠. 꽃병을 감싸고 있는 채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with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동작 또는 뭐뭐 한 채로 역시 동시동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해석상 굉장히 예쁜 구름과 이 학 무늬가
꽃병 전체를 계속 빙글빙글 휘감고 있는 채로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녹색 톤을 가지고 있다. The cranes, 이 학이요. seem to be alive.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살아서 이 비동사 뒤에다가 alive라는 형용사랑 stretching이라는 현재분사 두 개 연결시킨 거예요. and로. 학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살아있어서 stretch라는 게 이렇게 뻗는 거잖아. 뭐를 뻗어요? 날개를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왜 날개를 뻗냐?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아서 라는 얘기죠. 자유를 찾아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요. 자, 요 문장은 여기 seem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패턴이지만 실제로는 가주어 it을 쓰고 나서 대접속사절로 쓰는 패턴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뒷부분에서는 여기 들어있던 주어가 the cranes가 아래쪽에 대절 속에 주어로 들어가겠죠. the cranes라고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원래 투부정사 뒤에 있었던 저 비동사가 아래쪽으로 들어갈 텐데 수가 복수형인 cranes니까 뒤에가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에 맞춰서 동일하게 are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the cranes are 라고 뒷부분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뒤에 나머지는 똑같죠. alive랑 stretching 이 부분 똑같고요. 그래서 바꿔 쓰는 부분은 여기가 중요하다. The cranes seem to be. It seems that the cranes are.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병에 대한 얘기인데 간송이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가 나옵니다. 간송이요. Bought the vase. 이 항아리를 샀어요. 어떤 일본인 이 미술 수집상에게 샀어요. 미술 거래상이죠. 1935년도에 아직 해방 전이네요. 이때 샀대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With the money인데요. 자, 여기선 뒤에 묶어주셔야 돼요. He spent on it이라고 썼어요. 그가 it이 말하는 건 뭘까요? 그 꽃병이겠죠. 그쵸? 앞에 말했던 그 꽃병. 자, 이 꽃병에다가 썼던 그 돈을 가지고서 간송은요. could have bought예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요 could pp는 중요한 조동사 표현인데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자, 일종의 가정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 돈을 그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줬다가 안 쓰고 들고 있었으면 뭘 살 수도 있었대요? 20 nice houses야. 정말 멋진 집을 20채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겠죠? 그쵸? 조선시대에서 괜찮은 기와집을 20개나 살 수 있는 돈을 그 도자기 하나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얘한테 팔았던 그 Japanese 딜러 말고 다른 컬렉터가 offered, 제안했어요. double the price라는 건 뭐예요? 그 가격의 2배죠. 2배를 제안한 거예요. 간송이 지불했었던 금액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건 과거 완료 시제예요. 즉, 왜 과거 완료를 쓰냐면 우리가 시제를 과거 완료를 쓸 때는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날 때만 쓰죠. 그럼 여기서는 뭐보다 먼저예요? 앞에 나와 있는 offered보다 이전이라고 쓰세요. offered보다 이전이다. 즉, 이 사람이 자기가 제안했다는 거야. 제가 이거 드릴게요 했는데 이 금액이 처음에 간송이 이 꽃병을 살 때 그 집 20채 값 냈다는 그 돈이 헤드 페이 됐던 금액이잖아요. 그 돈의 2배만큼. 바꿔 말하면은 당시에 멋있는 집 40채를 살 수 있는 집을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나의 꽃병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상의 가치가 있나 보지. 딜러가 개인적인 수집의 욕구로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않을 거 아니야. 40채 값을 주고 나서도 가서 어디 가서 50채, 60채 값에 팔 수 있나 보지.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간송은 refused. 여기서 이 사람이 가진 연모가 나오죠. 뭔가 풍모가 나오죠. to part가 나오는데 일단 이건 기억하세요. refuse라는 동사가 거절하다, 거부하다예요. 그런데 refuse는 뒤에다가 꼭 투부정사를 써요. 근데 아래쪽에 써놨지만 거절하다, 거부하다에서 resist를 쓰세요. resist. 그럼 얘는 뒤에다가 동명사를 써요. 그게 달라요. 자, 간송은 to part with it이에요. part는 여기서 부분이란 명사가 아니에요. 떨어지다, 헤어지다예요. it이 말하는 건 뭘까요? 그 도자기예요.
그 도자기와 헤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지금 뭐야? 안 판다 이랬다는 거죠. Because he knew.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That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예요. its kind라는 거는 그런 종류란 뜻이죠. 즉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삼감 기법으로 만들어낸 고려 청자 중에서는 이게 가장 magnificent, 가장 훌륭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판다 라고 거부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것은 is listed. 자, 어디에 목록으로 올라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좀 의역해서 등록되어 있다라고 했죠. 뭐로서란 얘기예요.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말 그대로 나라 국자에다가 보물 보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Sing it in person인데요. 여기는요. 그냥 전체를 이만큼을 묶으세요. 이게 전체가 다 주어예요. 동명사로서 seeing 그것을 본다는 것, 즉 그 도자기를 본다는 것, in person 자기가 직접 가서 대면하여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진이 아니라 직접 본다는 것은 was였습니다.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예요. 이건 직역하시면 돼요. 왜? breath가 숨, 호흡인데 take는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있으면 정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순간 이렇게 새근새근 숨을 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숨멋 이거잖아요. 그거예요. 내 숨을 앗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으로 absolute 분명하게 정말 숨을 못 쉬게 하는 숨이 멎을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Finally 마침내 I saw 뭘 봤냐면요. one 아이템이에요. 자, 그 박물관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아이템을 봤는데 that I will never forget이죠. 내가 결코 잊지 못할은 여기서 다 드셔야 돼요. 뒤에는 동격이고요. 내가 절대 잊지 못할이 꾸며주는 게 멀어요. 주의하세요. 여기 있어요. 원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화살 표시하세요. 가까이 있는 뮤지엄이 아니에요. 박물관을 잊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마 절대 잊지 못할 이 박물관에 있는 한 가지 물품이죠.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unoriginal copy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원본인데 of the 훈민정음 해례예요. 처음에 훈민정음이 나왔을 때 해례하는 건 뭐냐면은 해석해준다는 얘기야. 이것을 사용하는 예시를 해석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대한 말하자면 사용 가이드예요. 근데 정말 세종대왕이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하고 썼던 그 원본의 책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This ancient book이에요. 이 옛날 책은요. 언제 쓰여졌느냐? 1446년도에 쓰여진 건데요. 앞에 시제 주의하세요. 앞에는 과거다. 왜? 1440년대 얘기니까. 그치? 그치만 그것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현재 시제 쓰죠. 왜? 저 책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저 책엔 저런 생각이 설명되어져 있거든. 그 얘기예요. 자, 이 책이 뭘 설명해주냐면 The ideas and principles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이에요. 자, 한글의 창조, 우리는 창제라고 보통 말하죠. 그렇죠? 한글 창제의 그 이면에 있는 두 가지야. 하나는 생각, 즉 왜 이거를 만들게 됐는가. 나란말싸미 둥그게 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창제 원리야. 사람이 발성기관의 모양을 따서 이걸 만들었다든지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책 안에. 자, 뒤에는 컴마 찍거나 동격으로 한글이 뭔지 설명해주죠. The writing system of Korean language예요. 한국 언어의 글자를 쓰기 위한 체계가 그 글자 체계 자체가 한글인데 그걸 처음에 만들어낼 때 어떤 생각과 이론이 있었는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요. 여기서 it은 위에 있는 book이죠. 이 책이요. was found인데요. 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discovered 하고 동의어죠. 어디서? 안동에서 발견됐어요. 1940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At the time, 그때 당시는요. 아직도 여전이란 말이 왜 붙어 있어요? 아까비 5년 차이잖아요. 그쵸? 1940이니까 아직은 해방이 안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occupied by Japan.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까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본의 식민지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이 침략해 와서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이 정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intend라는 게 동사죠. 뒤쪽에 투부정사를 써요. 원래 intend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요.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도하다.
자, 뭐 할 작정이고 뭘 할 의도일까요?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예요. 한국어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막 사람들 이름도 다 창씨 개명하고 한국말 못하게 하고 다 일본어로만 말하게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쓰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chools were forbidden. 자, 여기다가 수동태를 썼다는 거를 일단 별표하고 하나 쓸게요. 학교가 금지당했다. 뭘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냐면 투부정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는 얘기죠. teach lessons in Korean이에요. Korean, 한국어로라는 뜻이죠. 한국어로 teach lessons가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고요. 그 다음에 scholars who studied Korean. 여기 뒤에 수 주의하세요. Korean이 주어가 아니라 scholars가 주어예요. 한국어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were arrested, 체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못 쓰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한글의 원본이 나온 거야. 어떤 시국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필기본은 8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from the moment인데요. 여기 뒤에서 he 다음에 요 자리. 사실 moment 뒤에서는 when이 이미 생략이 되어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죠. 그가 들었던 시간이에요. 뭘 들었느냐? 여기 끝까지를 들었겠죠. 이만큼은 결국 앞에 있는 moment. 이 순간을 꾸며주죠. 자, heard 뒤에서는 대절 전체를 목적어절로 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had been discovered인데요. 자, 여기에 현관펜으로 had been을 체크하시면서 여기 역시 시제가 과거 완료죠. 그러면 왜 과거 완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민정음이 발견된 게 먼저죠. 해례본이 발견됐다더라 했는데 그거 나중에 듣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가 뭔지 위에다가 쓸게요. 앞에 나와 있는 들었다라는 heard 보다 이전의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라서 여기에다가 had를 썼다는 얘기예요. had people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걸 들었던 그 순간부터 쭉 간송은요 couldn't stop thinking인데 이거 앞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cannot 다음에 stop 다음에 thinking이 나오면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랑 비슷한 어순으로 가죠. stop은 원래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그래서 목적어라고 한번 쓰시고요. about it, it은 위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간송은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즉 계속 저 생각만 났다는 얘기예요. He knew, 그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he had to, 대절이 생략된 거죠. 그가 had to 부정사는 뭐예요? had to 다음 동사가 있으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자기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at all cost라는 건 무슨 얘기야? 직역하면 cost는 비용이에요. 비용이고 좀 나아가면 대가를 치르는 거고 좀 멀리 가면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이건 내가 꼭 사수해야겠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After years of waiting이에요.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이에요. 마침내 obtain. 자, obtain 앞에 나온 거랑 동의어인데 A로 시작한 단어 뭐 있어요? 얻다, 획득하다. acquire예요. 한번 쓰세요. acquire. obtain과 동의어입니다. 그 책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말하겠죠. 이 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드디어 얻어냈다는 얘기예요. He purchased it. 그것을 샀어요. 근데 at times, 10times야. 이건 뭐야? 위에다 10배라고 쓰세요. 아까는 앞에 double이라는 표현이 한번 있었죠? 이번 10 times the price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 10배에 샀어요. 어떤 가격이냐면 the owner was asking이에요.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재밌는 거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달라는 거에 10배 줬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쵸?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얼마는 줘야 내가 팔겠소라고 요구한 거잖아. 그러면 사실 그것만큼 주는 거 아니야 원래? 그 사람 요구한 만큼인데 굳이 10배를 준 이유가 여기 지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책에서는 나중에 나타나요. 근데 그냥 참고로 왜 그랬는지 궁금할까봐 얘기해 주자면
요구한 금액이 그 사람의 후민정음 해를 책을 너무 우습게 본 거야. 낡아가지고 너덜너덜 찢어지고 알잖아. 옛날 조선시식 보면 이렇게 종이는 화선지로 돼 있는데 옆에 실 같은 걸 묶어놓은 거잖아요. 너덜너덜하니까 뭐 이딴 거를 그래서 뭐 그냥 얼마나 주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간송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이게 어떤 책인데 이 귀한 책을 얘는 그 정도 값밖에 안 부르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되게 귀한 거야. 너 이렇게 헐값에 거래할 물건 아니야 해서 10배 일부러 줬다는 거예요. 국가적 자긍심을 위해서. 내가 무슨 돈지랄이야. 자 어쨌거나 자 10배를 주고 샀어요. 근데 동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문제 나올 때 이 IN 이거 줄치지 마세요. 이 ING랑 이거를 하이딩이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다가 해서 내가 한번 쓸게. 히드 밑에다가 하이딩이라고 쓰면은 안 된다는 거를 꼭 쓰고 현관펜 한번 치세요. 병렬 구조상 딱 맞아 보인다고 was as king and hiding.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쓰면 안 돼. 왜? hide it in his house. 자기 집에 숨겼다를 원래 소유주가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소유주가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소유주가 부르는 10배 가격을 주고 샀고 그래서 병렬은 여기 있는 purchase랑 hid 두 개가 간송이 한 일이에요. 두 개가 다 간송이 샀고 간송이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숨긴 거야. 왜 숨겼겠어? 지금 한글에 못 쓰게 하잖아. 근데 한글에 말하자면 원본인 거잖아. 그러니까 생기면 당연히 압수당하고 태워질 테니까 숨긴 거예요. When the Japanese war 했을 때 이 war에다 현관펜 치세요. 제가 앞에서 한번 말하긴 했지만 the Japanese는 누구예요? Japanese people이에요. 안 보여도 복수형이라는 걸 알아야 뒤에가 war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인들이 마침내 war defeated, defeat는요 패배시키다, 무찔러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배당했을 때, 즉 일본이 패전되었을 때 말하죠. He was able to share이에요. 자, 간송은 뭘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즉 훈민정음 해례본을 with the rest of Korea, 한국의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어요. The guide said 그랬어요. 자, 이 가이드가 얘기해줬습니다. 훈민정음이 뭐래요?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역시 is 한번 체크하세요. 앞에 말했다가 과거인데 왜 is라고요? 말한 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본문은 2페이지 남습니다. 필기본 가볼게요. Without it, 또 가정법이 나오죠. 자,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한글이에요. 한글의 이 처음의 기원과 그 다음에 그 기본 원리들은요 would have been lost. 아마 역사에서 다 잊혀졌을 거다라는 거죠. 역시나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원리는 다시 쓰진 않을게요. 앞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It has been이에요. 자, it has since been인데 그 이후로 뭐라고 해요? 자, 뒤에 보면 designated가 수동을 쓴 거예요. 비동사 뒤에 designated, 지정되었다라고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결국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요. National Treasure, 국보로 지정됐어요. And included, 그리고 포함되어졌어요. 병렬은 여기 나와 있는 designated and included 요 두 개가 병렬인 거죠. 포함되어진 거다. 어디에? 유네스코의 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얘기죠. Looking at the ancient book이에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looking은요. 현관펜 치시고요.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뭐를 바라보면서요? At the ancient book이에요. 이 옛날 책을 바라보면서 I could feel, 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간송의 strong commitment라는 거는 commitment는 어딘가 굉장히 뭔가 몰입하고 자신이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전념하는 마음이나 또는 헌신이나 몰입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뭐에 대한 거냐면 역시나 뒤에 ing에 두 줄 치세요. 아까 devote도 to 다음에는 동명사 쓰죠. commi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ommitment의 동의어인 dedication이나 devotion을 써도 그건 마찬가지로 to 동명사 써야 맞아요. 간송이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에 얼마나 강하게 몰입하고 전념하고 헌신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분사구문 나와요. standing이라고 나온 부분에 현관펜 치시면서 여기에 서 있는데
특히 surrounded도 여기서는 분사구문인데 둘 다 분사구문이지만 여긴 능동형으로 괄호 쓰고 분사구문. 즉 이 필자가 서 있었던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별표하고 수동을 괄호 속에 써주시면서 분사구문이에요. 뭐에 둘러싸여 있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tanding in the middle of exhibition hall이에요. 이 전시회장의 한복판에 서서. 근데 by Korean art, 한국 예술 작품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서서 I could not stop thinking이죠. 역시 stop 다음에 동명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즉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간송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He was an amazing person. 그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 He did not collect art인데요. For his personal enjoyment예요. 가끔 미술을 모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그냥 개인적 욕심이 나서 모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본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He did it 그랬어요. 자, 그것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did it은 뭐예요? 예술 작품을 수집했다는 얘기죠. 즉 미술품을 수집했다. 수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왜 했느냐?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예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손으로 한번 쓰세요. 문화적 정체성. 즉, 이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지, 이런 국민이지, 이런 민족이지 라는 걸 알려주는 게 cultural identity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During the harsh,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한 이런 뜻이죠. 그 혹독하고 가혹한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라는 얘기예요. After Korea regained, 자, re를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얻어낸 거잖아요.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광복을, 즉 독립을 다시 하고 나서 he stopped collecting이에요. 그는 더 이상 모으지 않았대요. 모으던 일을 그만두었어요. 왜냐면 as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이제는 독립이 됐으니 일본 놈들이 뺏어가지 않을 거다. 내 나라에 계속 있을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you 다음에 접속사 대절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safely라는 부사가 들어있는데요. 남다라는 건데 안전하게 남아있을 거다라고 부사로서 지금 remain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나라의 정말 최악의 시기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시기 동안에 a single man, 그냥 혼자 한 사람이 was able to defend예요. 방어하다, 수비하다는 뜻이죠. 수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뭘 방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national spirit and pride예요. 한국의 이 국민의 정서, 국민의 국가적 영혼과 그 다음에 자부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 Thanks to him, 그 사람 덕분에, 간송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 essential part,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한국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integral이라는 건 단어는 체크하세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필수적인. 아래쪽 현관 펜칠 준비하겠네요. founded인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일단 found라고 쓰지 마세요. 그럼 발견됐다예요. 그게 아니라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동의어도 하나 쓰세요. established. established라고 쓰면은 세워지다, 설립되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수동형으로 분사구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분사구문이고요. built라고 써도 돼요. 1938년도에 설립된 이 간송미술관은요,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이에요. 한국에 만든 최초의 개인이 만든 민간 박물관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박물관은 다 국가가 만들죠, 그렇죠? 서울에서 만들거나 한국에서 만들거나 각 지방자치제에서 만들어요. 근데 개인이 만든 최초의 박물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술관이 만들어졌고요. 뒤로 가보시면요. 자, 이 미술관에서 간송이 처음에 이것을 지었을 때 처음에 뭐라 하냐면요.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보화각이라고 지었어요. 각은 알겠지만 여러분 무슨 보신각 이런 식으로 각은 정자 같은 건물을 말하고요. 보화는 금은 보화할 때 보화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많이 있는, 국가의 보물이 있는 건물이다라는 얘기, 전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he used the building이야. 이 건물을 as 뭐로서 사용했냐면요. 뒤쪽에 나와 있는 to store 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렇게 사용했죠.
store는 저장하다잖아요. 뭘 저장하냐면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그가 수년간에 걸쳐서 수집했다라는 건 앞에 있는 아이템스를 꾸며주고 있죠. 과거 완료 시에 주의하세요. 앞에 있는 us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모은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수년간 모았어요. 뭘? 저 문화재들을. 근데 그 중요한 문화재 전체를 다 store,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 건물을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1962년에 간송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화각은요, was renamed. 이름이 다시 한번 붙여졌다. 뭐라고? 간송 아트 뮤지엄이라고 뒤쪽에 보어로 들어간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름은 간송이 죽고 나서 붙은 거죠. It now holds. hold는요, 뭔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수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담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은 5,00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including 12 Korean National Treasures니까 국보만 하더라도 12개나 포함하여 5,000여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의 내용이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김제정선의 작품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청자도 들어있고 간송미술관의 사진도 한 컷 들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